우리 사람의 생각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이미지는 쉽게 말하면 심상입니다. 여기서 심상이라는 것은 마음에 떠오르는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현실을 직접 보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미지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큰 결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있는 현실을 직접 제대로 보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미지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좋은 단어를 사용하면 좋게 받아들이고 또 나쁜 단어를 사용하면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바로 떠오르는 심상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천사는. 그러나 악마라고 하면 여러분은 나쁘게 받아들이고 무조건 멀리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 천사이고 무엇이 악마인지 사실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이미지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여러 명이서 같이 들어도 서로 다르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말도 여러분들이 들으면 서로 이해하는 게 틀리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 이미지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사람이니까 자기가 이러니까 다 똑같이 생각하지만 물론 똑같이 생각하죠. 그러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다르면 서로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왜 쟤는 나랑 다른가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런 우리 인간은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고 할 때 그 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몸, 즉 여러분의 육체를 나라고 하고 또 다른 둘은 생각하는 머리와 또 마음이라고 하는 심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생각하는 머리도 나고 또 여러분들의 심성 그 자체가 또 여러분들은 그것도 나라고 합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성질이 고약한 사람 이런 심성과 그리고 생각하는 머리 또 역시 나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다. 머리는 보고 들은 것을 통해 생각하며 판단하지만 심성은 마음가짐 그 자체로 심성이 좋은 사람은 모두를 위해 희생하며 서로 돕지만 심성이 나쁜 사람은 자신을 위해 남을 속이며 또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성 나쁜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강하기가 약하냐 강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심성이 나쁜 사람도 많습니다. 이 세상은. 예를 들면 머리가 나쁘고 심성도 나쁜 사람은 머리도 나쁘고 심성도 나쁜 사람은 나쁜 걸 그대로 드러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싫어합니다. 말과 행동을 나쁘게 하여 사람들이 거리를 둡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접근을 안 하려고 하죠. 결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성은 나쁜데 머리를 또 좋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를 좋게 쓰는 사람은 좋은 말로 사람을 속인 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머리는 그런 대로 돌아가면은 머리는 좋은 말로 사람을 속인 뒤 사람을 좋게 해주면 속아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이 나쁜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살면. 예를 들면 이북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충성을 한다 그러니 또 이 추운데 백두산까지 사람을 끌고 올라가면서 고생을 시키면서 나라를 지킨다고 하느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잘못된 생각인 거죠.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진짜 좋은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북 사람들은 이 남한이 자유스러운 이 남한을 진짜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이 다 저런 줄 알고 저렇게 이북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탈북민들 가운데도 보면은 어떤 엄마는 딸이 남한에 와서 엄마에게 정말 좋으니까 일리 와서 같이 살아, 빨리 와. 그러고서 돈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라를 배신한 나쁜 년이라고 하면서 내가 2년을 가서 내려가서 때려 죽여야지 이러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보니까 남한이 좋거든요. 그래서 좀 바뀌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직접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면 다 세상이 그런 줄 알아요. 우리 한국에서 사는 사람은 여기가 다 전부 다인 줄 알아요. 좋게 대해주면 현실과 상관없이 그 이미지를 통해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이미지가 좌우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4월이면 우리나라는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투표, 선거가 있죠. 그리고 나라가 튼튼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주의 황금률인 7대3의 원칙을 나라의 재정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7이라는 것은 뭔가 쓰지 않고 눌러놓은 재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의 세계에서 살수록 우리나라는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70%는 비축하고 또 30% 안에서 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또 여러분들 개개인도 전부 다 7대3의 황금률을 개인 재정으로 삼도록 홍보하고 또 그렇게 교육하여 나라와 국민 모두가 부강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올바른 재정법입니다. 예, 우주는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러나 자기가 살기 위하여 나라야 망하든 말든 상관없는 사람은 자기는 살아야 돼. 그럼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는 사람은 국민들이 부강해지도록 이끌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국민 개개인도 7대3의 황금률을 지켜서 부강해지도록 그렇게 살게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국가 재정을 털어 나라 돈을 털어서 국민을 돕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혜택을 베푼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좋다고 받아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최저임금제 인상과 같은 것이며 그 밖에 학비를 면제해 준다든가 또 여러 가지 사회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망합니다. 나라가 그렇게 막 퍼주면 나라에 비축자금이 없어지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행운처럼 생각돼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나라가 그렇게 베푼다 그러면 행운처럼 생각돼요. 그렇게 해준 사람을 뽑겠지만 그렇게 또 베푼 사람들을 뽑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투표할 때 뽑겠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부족한 돈은 다시 세금이 되어 여러 가지 공공요금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눈앞에서 받아먹은 것 같지만 뒤로는 또 역시 돈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끝내는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런 걸 잘 주의 깊게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냥 베푼다 그래서 다 좋다고 그러면 안 돼요. 베푼다 그래서 다 좋다고 한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사회주의 제도가 그런 거예요. 심성이 나쁜 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위하여 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정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끝내는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심성이 나쁜 사람이란 이렇게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와 또 자신의 뜻을 위해 나라를 이용해 먹는 사람을 뜻합니다.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이 오늘날의 우리 현실에서 지금 이 지구상의 나라 가운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모두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한때 성행했던 이유는 공산이라는 말과 사회라는 말이 주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말이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공산주의는 모두가 똑같이 라는 뜻으로 다 함께라는 이미지를 주며, 그러니까 다 함께 잘 살자 이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나눠갖고. 그리고 사회주의는 개인보다 사회가 잘 사는 나라라는 뜻으로 어딘지 모르게 부강한 이미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사람들은 생각 못하고 그냥 그렇게 되면 나라가 다 베풀어준다니까 좋다 하고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공산주의, 모두 똑같이 빈부의 차가 없이 그렇게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가난하게 살죠. 그리고 또 일을 안 해요, 그러면.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망하고 있으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처럼 잘 사는 사회나 또 나라를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만 없이 그렇게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공산주의에서 사는 사람은 그게 이 세상에 전부 다인 줄 알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주의에 사는 사람은 그게 이 세상에 전부 다인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불만 없이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현실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본인들의 현실을 직접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 세상입니다. 예.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모르고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 사람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처럼 자유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쪽을 잘 몰라요. 우리는 이북을 몰라요. 저기 가면 못 살아요. 저는 생지옥이에요. 그런데도 이북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여기서 편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풍요롭고 다채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외국에 많이 다녀보시면은 현재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편안한 곳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나라는 범죄가 없습니다. 총이 없어요, 첫째. 어디 가서 총소리가 들리면은 잠 못 자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우리나라는 마음 놓고 다녀도 됩니다. 요즘은 거의 소매치기도 없어졌어요. CCTV 때문에. 나라가 하도 코딱지만 해가지고 일일이 다 면밀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기가 편안한 데입니다. 물건도 많아요. 어디 가든지. 왜냐면 개개인이 전부 다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다채로운 물건들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 선진국이라고 했던 나라,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살 게 없어요. 심심해요. 처음에 가면 건물들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뭐 쳐다보지만 며칠 있으면 지루합니다. 예. 사회나 나라가 먹여 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나라나 사회가 먹여 살려주지 않죠. 본인이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나 나라가 먹여 살려주지 않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하여 능력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어려운 점이지만 이것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잘 되는 겁니다. 시련을 극복하기 위하여 능력이 향상되는 것,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공산주의가는 안 합니다. 그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풍요롭고 또 다채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련을 통해 영혼의 능력이 향상되는 세계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새롭고 더 좋은 그리고 다채로운 상품이 많이 생산되는 이유가 이렇게 자유 경쟁을 통해 풍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고생한 거지만 그렇게 해서 고생해서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런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물건도 나오고 저런 물건도 나오는 거예요. 소련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 가면은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물건이 똑같습니다. 예. 옛날에 소련 시대 때는 우리가 그 소련에서 그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 우리가 갔던 그 호텔이라는 게 최고 공산당 간부들이 들어가는 호텔이에요. 그 예전에 김영삼 씨가 갔던 호텔입니다. 거기가 가니까 텅텅 비어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어떤 그 학교 이사장이라는 분이 거기 왔었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뭐 친척을 만나러 간다고 그러고선 첫날 있다가 다음 날은 둘째 날은 공항에 갔어요. 그래서 저녁 먹을 때 되니까 이 양반이 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불만을 막 말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딨냐고. 근데 이상합니다. 그러면서 왜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여기서 거기는 그때 택시를 안 타고 버스 타고 갑니다. 자기 혼자 가는데도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버스가 말이죠. 공항 바깥에서 우리를 내려주는 게 아니고 비행기 있는 데까지 공항에 직접 들어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 이상합니까? 공항 바깥의 세상이나 거기나 같은 회사인데 전부 다 나라가 같이 하는 건데. 그러네요. 근데 또 뭐가 이상해요? 근데 이상한 게 말이죠. 거기 가니까 우리 여기서 먹은 그 술이랑 이런 게 거기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 있죠. 그럼 다 배급받는 건데요. 그러네. 또 이러더니. 그런데 또 이상합니다. 왜요? 비행기 타러 갔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도 사람이 없더래요. 그러더니 뭘 하나 와서 누가 들어간 데다 뭘 찍 하나 써붙이고 가더래요. 뭐라고 써붙였냐면 30분 후에 출발한다고. 그러더니 또 30분 동안 기다리는데 또 30분 기다리니까 이제 갈 때쯤 되니까 들어가야 되느냐니까 안 들어가고 또 누가 와서 또 뭘 하나 또 붙여놓고 가더래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또 1시간 후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자기가 그 붙인 사람한테 왜 1시간 늦느냐. 그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자기는 관심이 없으니까요. 내일이 아닌데 가든 말든. 그래서 1시간 있더니 또 누가 또 써붙이더래요. 그럼 뭐라고 써붙이냐? 오늘 안 가고 내일 간다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나라는 망에 빠져야 된다고. 그러고 망에 빠져야 된다 그러는데 바로 그 망에 빠져야 된다고 그 양반은 그 다음날 갔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잠자고 일어났는데 어디서 뭐가 쿵락쿵락쿵락 내내 뭔가 바깥을 내다봤더니 탱크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련이 망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탱크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또 탱크가 막 지나가더니 서 있는 거예요. 갑자기 몇 분 정도 서 있더니 또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상했어요. 그리고 저렇게 하다가 포를 우리 쪽으로 향해서 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됐는데 여기가 최고 공산당 간부 호텔이니까 쏘진 않겠지. 근데 결국은 뭐냐, 그 탱크가 왜 계속 안 가고서 서 있었느냐.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신호등이 빨간불 켜지니까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도 공산국가가 그런 것도 잘 지키더라고요. 그 빨간불에 서는 거. 우리나라 같으면 군대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결국은 그러다가 난 겁나서 그 다음날 와버렸어요. 한국에 돌아왔는데 결국 그러고서 소련은 끝난 겁니다. 그게. 그럴 줄 알았으면 그 전에 KGB 앞에 KGB 만든 동상이나 이런 데서 사진을 좀 찍어둘 걸. 안 찍어뒀더니 그 다음날 가니까 전부 다 그 동상이 없어졌어요. 전부 다 사람들이 때려 부셔가지고.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살기 위한 이 진리는, 우리가 잘 산다라는 진리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바로 이렇게 실현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잘 살기 위한 진리예요. 진리. 방법이 아니고 진리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사이퍼워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잘 사는 거는 뭐 학교를 잘 다닌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강한 집념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여러분들이 현실에 만들어내는 사이퍼워 능력을 터득하면 여러분들은 다 되는 것입니다. 사이퍼워란 여러분이 원하는 세계를 여러분의 현실에 실현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주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실현시킬 수 있는 것도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같으면 이런 걸 연구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잘 살 수 있는 사회,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뭔지도 모르고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사회주의도 대체로 뭔지 모르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누가 선동을 하면 그쪽에 딸려 들어가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의 문제점은 바로 대중이 지도자를 뽑는다는 것입니다. 대중이. 능력이 향상된 사람이 능력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문제가 없는데 능력의 눈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어느 정도 볼 줄 알아요. 그래서 능력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또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없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베풀면서 그들을 속이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민주주의가 바로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런 능력의 눈을 갖고 있어요. 그 능력의 눈이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걸 판단할 줄 알아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는 사람인지 공산주의를 선택하는 사람인지 이걸 못 봐요. 그래서 그냥 사람만 보고 나랑 같은 동양 사람인데 고향이 같으니 이런 걸로다가 해요. 그건 아직까지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사람은 우리랑 뭐가 틀리느냐? 그 사람들은 능력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선진국은 수준 높은 국민들이 지도자를 뽑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수준이 없어요.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서울대학교 나왔어도 없어요. 조국이 보세요. 조국이. 그 인간은 지금 또 자기가 교수라고 강의하겠다 그러고 있어요. 사실 이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조국 씨한테 가서 배워야 됩니다. 그런 것도 좀 배워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지레 겁먹고 지가 말아버려요. 안 해요. 그리고 밤낮 뭘 잘못했는지 머리나 깎고 앉아있고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조국이한테는 배워야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때문에 심성이 나쁜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베풀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중심을 잃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망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잘못 선택해서 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내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뭐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 제대로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능력의 눈이 없는 어리석은 백성이 지도자를 뽑으면 그 나라는 나라로서의 중심을 잃은 그런 강도 국가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를 위하지 않는 일은 좋은 일을 베풀어도 그게 다 강도짓이에요. 자기 돈 쓰듯이 쓰니까. 강도 국가는 이북처럼 사람이 중심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곳을 말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강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라 자체가 중심이 되든가 아니면은 모든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강도 국가는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쓰게 됩니다. 또 강도 국가는 어리석은 국민의 표를 빼앗기 위해 무리하게 국고를 낭비하며 나라의 재정을 고갈시키기 때문에 국민의 살림살이는 더욱 나빠져 나라는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때문에 선진국이 아닌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정치가나 고위급 공무원을 보수 없이 일하는
능력가가 맡아서 한다면 문제는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또 정치하는 사람, 국회의원 돈을 주지 말고 월급 주지 말고 아무런 보수를 주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을 시키면 돼요. 처음부터 능력가들을. 그 사람들은 돈이 필요 없어요. 개인 돈이 있으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 수보다 국회의원도 더 많고 더 많은데 여기서 더 늘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지네들 먹고 살라고. 능력에 눈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자기가 잘 살기 위해 무리하게 국가 돈을 빼돌리다 보니 임기가 끝나면 감옥에 가는 이상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이걸 벗어난 적이 없어요. 초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정치는 결코 올바른 정치 풍토가 아닙니다. 일대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정상적인 지도자가 없는 이유는 높은 권력을 가지면 나라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해 정권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도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데 큰 공헌을 했죠. 그리고 이북이라는 것이 있는 것 때문에 했지만 역시 본인이 너무 오래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본인도 총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정상적인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이 되면 현재 현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향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다 또 옛날에 너 어떻게 해먹었지 이거 캐느라고 4년을 그걸 캐느라고 보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해먹어요. 또 그리고 다음번에 또 자기도 감옥 가요. 그래서 지금의 정권 또한 그 권력을 잃으면 지금의 정권 아시죠? 지금의 정권 또한 그 권력을 잃으면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그들이 먼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난한 국민들을 속여 어리석은 국민의 표를 얻고자 지금 몸부림칠 것입니다. 백성이 어리석으면 나라는 그렇게 강도처럼 돌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풀어 준다는 것도 전부 다 나라 돈 쓰는 거예요. 자기 돈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나라가 바로 강도 국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누군가가 나라 돈을 강도처럼 자기 멋대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옛날부터 세금을 많이 내는 국민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막 1년 사이에 3배, 4배씩 올랐어요. 의료보험도 7배나 올렸어요. 보험료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강도 국가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떨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은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북입니다. 저 이북. 이북은 투표를 통해 지도자를 뽑는 것도 아닙니다. 이북은 백두산 마적대와 같은 깡패 집단이 장악한 이상한 나라인 것입니다. 백두혈통, 그거 다 깡패들이에요, 그것들이. 그리고 이북의 지도자는 능력도 없으면서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제가. 저 하는 짓 봐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나아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금 얕잡아보고 있잖아요. 참, 나 정말 웃겨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쟤를 한번 모셔다가 뭘 하려고 그러고, 쟤는 삶은 소대가리니 하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정말 웃기는 나라입니다, 정말. 애들로 생각하면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북의 지도자는 능력도 없으면서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며, 이북은 종교국가입니다. 이게 본인을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희펼기 같은 존재입니다. 원래 신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자기가 다 잘못 저질르죠. 이북도 잘못이 없다면서 자기 잘못을 부하한테 덮어 씌우는 그런 이상한 단체가 바로 이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북은 어쩔 수 없어요. 이북이 우리식으로다가 자유를 주면 쟤는 당장에 짓밟힙니다.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핵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북을 우리랑 같은 식으로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이북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 누차 걸쳐서 말하지만 이북은 원래 김일성이 어머니 아버지부터 교회의 열성분자입니다. 그래서 이북은 거의 교회를 흉내내서 만든 나라가 이북이에요. 체제가 그래요. 이북의 법도 교회법을 다 교회에서 하는 법을 갖다가 다 본따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북은 어쨌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북은 한마디로 생지옥입니다. 이것을 생지옥이라는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 이북도 우리 같은 동포라고 하여 이북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남한에서도 이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생지옥과 같은 이북도 모르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조국이 저런 인간들은 이북에 가면 당장에 총 맞아 죽습니다. 여기서 좋은 줄 모르고 여기 좋은 걸 알면은 여기식으로 살아야지. 여기를 자꾸 이북식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그리고도 조국 씨는 얼마나 훌륭해요. 보세요. 원래 지금 자유당 사람들이나 자유당 사람들이 만약에 조국이 같으면은 창피해서 교수할 생각을 못하죠. 도덕적으로도. 그래도 떳떳하게 강의 신청하고 이러는 거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 이 자유한국당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국 씨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걸 비난할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그렇게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이 없고 자기만 내세우는 짧은 안목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라는 결과를 완성하기보다는 서로 싸우며 이를 그르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서로 싸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 풍토는 진보라고 하는 좌파와 보수라고 하는 우파가 있습니다. 좌파, 우파. 그리고 진보냐 보수냐. 단어가 주는 의미는 진보가 보수보다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진보. 뭔가 잘 된다 이거예요. 진보.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입니다. 진보는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주지만 보수 하면은 고리타분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름 만드는 것부터가 쟤네들이 유리한 이름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진보와 보수의 특색은 진보는 국가관이 없어요. 진보는 우리나라라는 국가관이 없어요. 국가관은 없지만 현실성, 단결이라는 현실성이 강합니다. 그동안에 많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 이게 아주 강해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장악하고 있어요. 네. 반면에 이 보수라는 사람들은 국가관은 분명해요. 이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 국가관은 분명한데 또 서로 자기가 옳다며 싸우고 그래서 단결하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 원래 지금 나라의 매스컴을 전부 다 진보 쪽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도를 안 해요. 그래서 유튜브가 살아나가지고 유튜브에 보수들이 많은데 보수들은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라가 될 턱이 없죠. 보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서로 옳다고 우길 게 아니라 먼저 단합을 해야 돼요. 단합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단합은 안 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개인의 능력은 월등하나
뭉치지 못하고 흩어져서 서로 싸우는 민족,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홍길동이가 나라 꼬락서니가 이러니까 밤낮 지들끼리 싸우니까 홍길동이가 하다가, 그래서 홍길동이가 결국은 여기서 살 곳이 못 된다 그래서 자기네 친구들 다 끌고서 오키나와로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는 홍길동이가 실존 인물인 줄 몰랐어요. 허균이 쓴 무슨 소설책에 나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오키나와에 가면 홍길동이를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길동이 묘가 있어요. 그리고 홍길동이가 끌고 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키나와에 이륙한 홍길동 정신을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걸 몰라요. 오늘날 이와 같은 민족의 기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의 기질이 어떤지 분명하게 알고, 그러니까 저 보수파들은 뭉쳐야 되는 거예요. 뭉치려면 자기를 내려놓고 숨 죽이면서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네 옳다고 너 걸렸다고 이러니까 이제 다 걸른 놈들이죠, 쉽게 말하면. 또 그것을 바꾸기 위해 개인의 능력보다 현실을 바로하는 안목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결국 투표합니다. 투표하려면 하나로 뭉쳐 있어야지 이리저리 찢어져 있으면 결국 안 되는 거죠. 저 진보파, 좌파들은 하나로 뭉쳐 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쟤네들은 장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라고 하는 개인보다 현실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면 현실이 못 돼요. 이걸 빨리빨리 우리는 터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실을 위해서 사는 나라가 바로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나는 원래 전자제품을 좋아해서 일본을 옛날에 아키하바라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옛날에, 아주 옛날 에도 시대 때는 우리처럼 정성껏 일한다는 정성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현실적으로 성과가 없으면 그 정성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에 그들은 정성이란 말 대신 성실이란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정성이란 말이 없어요. 정성껏 한다가 없어요. 성실하게 한다만 있지. 성실은 현실적으로 성과가 없는 정성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성실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성실은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정성은 현실하고 상관없이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게 정성이에요. 정성의 기준은 나, 그리고 성실의 기준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현실적인 성과를 내기 위하여 성실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현실적인 성과를 내기 위하여 성실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 그것은 현실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본인은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마나 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 납득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억울하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현실적 안목이 없기에 한이라고 하는, 한마는 할 때 한 문화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한마는 하면서 구성진 노래를 부르는 까닭은 이렇게 현실을 모르고 자기식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은 영혼에 각인돼요. 그렇게 한마는 하고 노래 부르면 영혼에 각인이 됩니다. 그럼 또 다른 한을 불러드리고 또 다른 한을 불러드리고 우리는 그렇게 한마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한이에요. 여러분, 2020년인 올해는 모두가 이 능력의 눈을 통해 현실을 바로 알고 또 성실한 마음을 통해 현실을 책임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합시다. 이렇게 현실을 책임지는 책임감은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 것이며 여러분들이 현실을 책임져야지 그 책임감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듭니다. 안 그러면 자기만 내세우게 돼요. 현실로 판가름해야 돼요. 그리고 현실에 눈이 있어야지 그게 보여요. 그렇게 선진국이 되면 이와 같은 교육을 꾸준히 계속하여 나라가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라는 통일되고 또 통일 대한민국은 세계 정상에 우뚝 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 2, 3 안에 들어가는 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일본이 지금 결국은 넘버 3입니다. 일본이. 넘버 2가 중국이에요. 예,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래요. 우리도 최소한도 넘버 4는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물론 독일이나 프랑스가 있지만 우리도 현실적인 눈만 쓰면은 우리가 걔네들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우리는 공산국가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능력의 눈을 통해 더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의 눈은 반드시 이 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